주식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송다음입니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님. 네. 어제 두 종목 알려주셨잖아요.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줌인터넷 라운시켜 이야기하셨는데 줌인터넷이 저희 방송 끝나고 거의 뭐 장 마감쯤 보니까 23%까지 올랐더라고요. 네, 맞아요. 줌인터넷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한 타점에 잡아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바로 급등이 나와서 목표가였던 4,850원을 돌파하고요. 거의 5,000원 언저리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제가 어저께 장중에 대응 전략을 말씀드렸을 때 4,850원 돌파하고 나서 안착 여부를 보고 다시 익저가를 잡고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장 막판에는 관련 종목들 왜냐하면 지금 뭐 데이터 3법이라든지 또 그리고 스마트 공장 전반적으로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분산됐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장 막판에 조금 흔들렸어요. 또 그리고 김정은 사망설도 다시 한번 돌면서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이 크게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어저께 우리가 매수했던 그 가격대 라인 때까지 거의 다 지금 내려온 모습이에요. 다시 이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다시 한번 지금 현재도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목표 주가는 똑같이 4,850원으로 대응할까요? 네, 목표가 똑같이 어제과 똑같이 4,85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요. 전일과 같은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요. 네, 오늘도 추가적으로 공략해볼 타이밍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제 놓치셨던 분들은 오늘 짝에서 줌 인터넷 확인해 보시겠고요. 라운시큐어는 어땠나요? 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시장 자체가 오늘 금요일장이기도 하고요. 또 주말에 따른 또 불확실성, 또 그리고 북한에서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고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시장 여파로 좀 밀리고 있는 건데요. 모멘텀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라운시큐어도 마찬가지로 보안 관련 마지막 가장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당연히 홀딩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제 알려주셨던 줌 인터넷과 라운시큐어 둘 다 홀딩해도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두 종목도 잘 들고 가보시고요. 오늘 이제 또 본격적으로 알아볼 섹터 만나봐야겠죠.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일단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사실 섹터예요. 디지털 뉴딜, 모멘텀 지속 관점으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디지털 뉴딜,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정확히 짚으면서 이 섹터 안에서 두 종목을 대장주로 선별해 주셨는데 오늘도 그럼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번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디지털 뉴딜 달려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지금도 비보입니다. 아, 비보호요? 네. 달리는 게 아니라 비보호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왜 비보호라는 의견 주셨죠? 어제도 제가 비보호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가 좀 지속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로 대응하면요. 오히려 하락이 나왔을 때 좀 제한적일 수 있고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종목별 지금 선별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지금 디지털 뉴딜 관련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다시 한번 비보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말 일단 시장이 불안할 때는 어떤 종목이 오를지 어느 누구도 예상하기가 참 힘든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주실 종목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비보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알려주실 종목은 대장주인지 대안주인지 가늠이 안 되네요. 네, 뭐 대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사실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어저께 제가 줌 인터넷을 말씀드리고 바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줌 인터넷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줌 인터넷 후속주. 오픈 베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픈 베이스를 오늘 이제 대안주로 선별을 해주셨는데요. 오픈 베이스는 어떤 회사인지 또 체크 포인트 통해서 짚어주셔야겠죠. 오픈 베이스를 단 3가지 체크 포인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비대면 언택트 플러스 디지털 뉴딜 집합체 같은 종목이에요. 인프라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 그리고 또 보안 솔루션 그리고 클라우드 솔루션 등 각종 지금 언택트, 비대면 또 디지털 뉴딜에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오픈베이스에서 물적 분할된 회사가요.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디지털 뉴딜 정책이 나왔을 때 상한가가 들어갔던 종목이 데이터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의 모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선 제가 아까 대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안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딱 3번이 지금 정치 인물 관련주라고 제가 적어드렸어요. 이게 사실 디지털 뉴딜이 정책 수혜주잖아요. 정부 네. 정책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건데 정책 수혜주 될 수 있고 정치 인물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누군지 제가 사진을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실 정치 인물에 대한 테마주 하면은 이낙연 전 총리 네. 테마주를 많이 다뤘고, 맞아요. 심지어 이번 주에도 자연과 환경으로 수익을 챙겼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낙연 전 총리와 묶여있는 종목인가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낙연 총리 이월드라든가 자연과 환경 각종 정책 수혜주들을 계속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엔 새롭게 이낙연 전 총리가 아니고 네. 새로운 인물을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떤 네. 분일까요?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그런데 대표예요. 예. 안철수 대표 하면은 대표적인 종목이 써니전자, 안랩이잖아요. 근데 오픈베이스가 함께 묶여 네, 있나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 인물주로는 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네. 디지털 뉴딜에선 대장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의료 봉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대구에 갔습니다. 다시 의료 봉사를 한다고 갔는데 왜 안철수 의원 관련 종목을 이제 다시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부산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맞아요. 공석이잖아요. 근데 다시 고향이 안철수 의원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도 지금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번에 대구 코로나19에서 네. 다시 한번 의료 봉사 가면서 굉장히 지금 국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에 안철수 관련 종목들이 더 들썩거렸을 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데이터 3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부각이 됐을 때 그 정책 수혜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표이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서울대 동기 동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오픈베이스가 안랩에 V3, X10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철수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써니전자라든지 또 안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상승폭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항상 안철수 의원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항상 부각이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또 디지털 뉴딜 플러스 같은 정치 인물주로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네. 지금 채널 돌리신 분은 네. 정치 테마주 알려주시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이게 디지털 뉴딜과도 함께 묶여있는 종목이라는 네. 거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셔야겠죠? 네, 일단 제가 오픈베이스 차트를 보면서요. 네.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가가요. 2,840원인데 오늘 좀 쉬어가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좀 쉬어가는 모습,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또 주말을 앞두고 시장 자체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2,840원 라인대를 위치하고 있는데 딱 정고점 라인대를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게요. 일단 항상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차트가 정고점 라인대가 이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V자 반등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전일 데이터 3법 그리고 또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장 막판에 북한발 리스크로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그 종가선 라인대에서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는데 목표가는 딱 높게 안 잡아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3,200원 라인대를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리겠고요. 그래서 한 13%에서 15% 가까이 수익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손저가 라인대도 2,550원 라인대를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급등이 나왔던 어저께 디지털 뉴딜로 급등이 나오기 바로 전의 가격대로 2,550원 라인대를 손저가를 잡고 이때까지 시장이 다음 주까지 좀 불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혹시 어떻게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 2,550원까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요. 다시 한번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3,200원을 익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2의 줌 인터넷이 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오픈 베이스로 꼽아주셨습니다. 제2의 줌 인터넷이 될 수 있다. 이 말에 정말 혹하는데 한번 이 종목의 흐름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지켜볼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제가 또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인데요. 네. 2차 전지 섹터를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2차 전지 섹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요즘에 또 다시 잠잠한 것 같은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네, 2차 전지 관련주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이것도 비보입니다. 오늘 두 네. 섹터가 전부 다 비보인데 2차 전지를 비보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현재 유가도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데요. 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감산 합의로 추가 감산 합의로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변동성도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회복 속도가 더딘데 그 관련해서 또 다른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을 선별해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지금 시장이 변곡점이기 때문에 모든 섹터, 모든 종목 비보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좀 불안하다는 점, 심지어 이제 다음 주에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비보 의견 주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네. 대안주인가요, 대장주인가요? 이 종목은요,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부분, 또 마찬가지로 또 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은요, 바로 넥스트 아이입니다. 저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해서 네. 제가 흔하게 알고 있던 큰 종목으로 생각했는데 네. 역시나 의외의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보통 뭐, 2차 전지, LG화학이나, 예, 맞아요. 네.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을 맞아요.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왜 넥스트아이를 가져왔냐면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이노메트리예요. 그래서 네. 엑스라이 2차 전지 엑스레이 검사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 고객사가요. 중국의 BYD 업체인데 이번에 중국향 전기차들이 조금씩 생산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이노메트리에서 다시 중국향 매출 또 실적이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가 될 수 2분기, 3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회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자회사에 따른 실적 부각이 되고요. 네. 넥스트아이 자체적으로 100% 자회사인 유미애가 중국에 지금 피부 관리 샵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미애가 이제 피부 관리를 예, 운영하는 맞아요. 그런 브랜드인가요? 예, 한국 화장품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고 뭐 네일샵부터 해가지고 피부 관리 샵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252곳이 추가가 됐고요. 올해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장품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소비주 또 화장품 관련해서 가장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또 한알령 관련해서 또 상승이 나왔을 때 또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부각되고 다른 섹터에 비해서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반등이 좀 더딘 편인데 다시 한번 부각됐을 때 두 가지의 호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살펴봤던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오픈베이스도 그렇고 네. 지금 살펴주신 넥스트아이도 그렇고 네. 두 종목이 한 가지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다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네,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개별 모멘텀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장 뭐 어떤 이유에든 조금이라도 호재가 있을 때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로 가져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그리고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한 가지 모멘텀보다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러 사업을 하고 네. 있는 그런 종목을 우리가 선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넥스타이는 또 사업 구조가 진짜 특이한 것 같은 게 2차 전지에 네. 화장품이 묶였다라는 거. 네. 그럼 이제 한알령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중국 양회 이야기가 나오면 함께 좀 올라갈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실제로 4월 17일 날도 실제로 가격 제한폭까지 가장 먼저 올라갔던 종목이 넥스트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중국 소비주로서 한국 화장품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려서 맞아요. 그 자리에서 35% 이상의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 화장품의 후속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도 크게 상승이 나왔 이후에 안정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시장이 조금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목표가, 가격 설정도 같이 해드리면요. 목표가도 딱 전고점 라인 때까지만 잡아드릴게요. 전고점 라인 때만 잡아드린다고 하더라도 10% 이상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에서 1,450원 라인대를 잡아드릴게요. 이번 주나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중국 양회 개최 날짜가 잡힐 수도 있고요. 또 시진핑 방안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고 또 그리고 한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도 강력하게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손절 라인대도요. 1,150원 라인대, 전에 급락이 나오기 직전의 가격대로 잡아드린다면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양회가 뭐 인터넷으로도 개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이슈까지 잘 체크를 하면서 종목별로 흐름도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두 종목 살펴봤어요. 오픈베이스와 넥스타일. 과연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도 반응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저께 제가 대웅은 상한가하고 35% 이상 수익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시초가에 들어가서 급등 수익이 났습니다. 장마감 방송 매일 4시에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투자 전략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매일매일 아침 시황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샵 2034를 통해서 김준호 문자 보내시면 매일매일 자세하게 시황 전략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님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오후 4시 무료 방송에서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4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달릴까? 말까?